아침 햇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듭니다. 바닥에 놓인 가방, 현관 옆 쇼핑백, 서랍에 겹겹이 눌린 종이들. 분명 어제도 치웠는데 왜 오늘도 마음이 무거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는 팔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요. 우리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불안과 아까움, 죄책감이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멈춰 서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돈 주고 산 건데 버려도 될까?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걸 잘 쓰지 않을까? 공감하시나요? 이 질문들이 켜켜이 쌓여 벽이 되고 그 벽이 집의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오늘 저는 기술이 아니라 이유부터 바꾸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치울까가 아니라 왜 못 비울까에서 시작하는 정리. 그리고 단 8가지만 비우면 한 달 뒤 여러분의 집이 호텔처럼 달라지는 방법을 감정부터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약속 하나만요. 오늘은 완벽한 정리가 목표가 아닙니다. 대신 작게, 하지만 확실한 변화 하나를 만듭니다. 영상이 끝나고 3시간 안에 한 가지를 비우겠다고 댓글로 선언해보세요. 행동은 선언에서 시작되고 선언은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21번 고르겠습니다. 집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손이 가는 곳, 눈이 자꾸 머무는 곳, 마음이 살짝 불편해지는 곳. 그곳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겉으로는 안심을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안을 키우고 공간을 점령하는 물건들. 8가지 중 가장 먼저 손대야 할 것은 의외로 약통 속의 작은 병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선택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그 선택을 가볍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약통 속의 착각, 안심이라 믿었던 시한폭탄.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약통을 떠올려 보세요.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영양제까지. 언젠가 필요할 거라며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병들이 가득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하지만 정리 전문가들은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집이 어수선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약통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이 안에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아플 때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비싸게 산 건데 버리긴 아깝잖아. 이 2가지 생각이 우리 손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안심의 상징 같던 그 약통이 사실은 불안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단순히 효과가 줄어든다 수준이 아닙니다. 약 성분이 변질되면 독성 물질로 바뀌기도 하고 습기가 많은 욕실이나 부엌 수납장에 보관된 약은 곰팡이와 세균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약이 방 안에 가족이 머무는 공간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건 약이 아니라 시한폭탄에 가깝습니다. 이제 진짜 실천을 해볼까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집안의 모든 약을 한자리에 모아보세요. 그리고 다음 3가지 순서로 점검합니다. 1. 유통기한 확인. 날짜가 지난 건 무조건 분리. 2. 상태 확인. 색이 바뀌었거나 습기에 젖은 약은 바로 폐기. 3. 올바른 배출. 절대 일반 쓰레기에 버리지 마세요. 폐의약품은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 수거함에 가져다 주면 됩니다. 혹시 위치가 헷갈린다면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 한마디면 해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해방이에요. 불필요한 약을 버린다는 건 나는 준비되어 있다는 자신감으로 불안을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약통이 비워지면 놀랍게도 공간이 아니라 머리가 맑아집니다. 작은 뚜껑 하나를 닫는 순간 이제 괜찮아라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정리의 첫걸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게 아니라 이미 넘치는 불안을 비워내는 일. 자, 이젠 약통이 아니라 마음의 서랍이 조금 정리된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약보다 훨씬 평범하지만 우리 집을 꽉 막히게 만드는 또 하나의 함정입니다. 현관 옆, 부엌 구석, 서랍 속. 언젠가 쓸 거야라며 모아둔 그것들. 두 번째 물건,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의 진짜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현관 옆의 불안. 혹시 몰라서 쌓아둔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받은 비닐봉지를 또 다른 비닐봉지에 넣어두고 백화점 쇼핑백을 나중에 누군가 선물 줄 때 쓰면 좋겠지 하며 모아두는 일. 한두 개일 땐 정리 같지만 어느 순간 문을 열면 쏟아지는 봉지 더미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정리 전문가들이 말하길 평균적인 가정에는 100개 이상의 비닐봉지와 쇼핑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에 실제로 사용하는 개수는 10개도 채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90개는 뭘까요? 바로 불안의 덩어리입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어쩌지? 이 생각 너무 익숙하시죠? 비닐봉지 하나를 버리는 순간 마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 이상한 결핍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불안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만들어진 착각이에요. 비닐봉지는 언제든 다시 생깁니다. 마트에서, 배달 포장에서, 슈퍼에서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이 지금 내 집의 공간과 평화를 조금씩 빼앗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10장만 남기기 원칙입니다. 1. 큰 비닐봉지 5장, 작은 봉지 5장. 이 나머지는 과감히 재활용 쓰레기함으로 보내기. 3종이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찢어졌거나 손잡이가 끊어진 건 바로 폐기하세요. 이 단순한 원칙 하나로 집안이 놀라울 정도로 넓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공간이 비워지는 건 눈으로 보이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건 몸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짜 깔끔한 집은 쌓지 않는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장바구니 하나를 가방에 넣고 다니세요. 접이식이면 더 좋습니다. 2단 하나의 습관이 비닐봉지가 다시 쌓이지 않게 막아줍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정리할 필요조차 없는 집을 만드는 거죠.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현관 옆에 봉지 더미가 아니라 움직이는 공간을 갖게 되셨을 거예요. 현관이 넓어지고 바람이 통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불안도 조금은 줄어듭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불안을 버리고 지금을 사는 연습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비웠습니다. 약통의 불안, 그리고 봉지의 결핍감. 그럼 세 번째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누구나 한 번쯤 서랍 속에 숨겨둔 작고 묵직한 시한폭탄입니다. 전원을 잃은 오래된 휴대폰, 고장난 전자기기, 그리고 한때 우리의 추억이 담겼던 작은 화면들. 이제 그 기억 속 전자제품들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랍 속의 시한폭탄, 추억이라 착각한 위험한 전자기기. 혹시 여러분의 서랍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전원이 켜지지 않는 낡은 휴대폰, 언젠가 고쳐보겠다며 넣어둔 디지털 카메라, 쓰지 않지만 버리긴 아까운 mp3 플레이어까지. 우리는 이런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면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안에 추억이 들어있어요. 언젠가 다시 켜서 사진이라도 꺼내야죠. 하지만 그 언젠가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 있나요? 정리 전문가들은 이걸 기억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걸려버린 물건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 미뤄둔 감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의 덫이 때로는 실제 위험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5년 이상 된 휴대폰의 리튬 배터리는 언제든 부풀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랍 안에서 폭발해 화재로 번진 사례가 매년 수백 건씩 보고되고 있어요. 추억을 보관하려다가 집 전체를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과감하게 행동할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서랍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세 가지 단계를 실천해 보세요. 1. 백업. 전원이 켜지는 기기라면 사진과 연락처를 다른 기기로 옮기세요. 2. 초기화. 공장 초기화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 3. 안전 배출. 작동하지 않는 기기는 아파트 단지의 소형 폐가전 수거함이나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매장에서 무료로 수거해 줍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기기는 절대로 집에 두지 마세요. 즉시 분리해 밀폐된 용기에 담고 가까운 수거센터나 전문업체에 맡기세요. 이 과정을 끝내고 나면 서랍은 물론 마음의 서랍까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불필요한 전자기기를 정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머리가 시원해요. 집이 조용해졌어요.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전선과 기기의 소음, 언젠가 해야지라는 미뤄둔 생각이 여러분의 정신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공간이 비워졌습니다. 그 빈자리에 새로운 에너지, 그리고 여유가 들어올 차례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의 식탁 위를 오가는 물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쓰던 그 도구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물건, 우리의 식탁과 건강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반찬통의 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방 속에 보이지 않는 독, 아직 쓸만해라며 버티는 플라스틱 반찬통. 주방 수납장을 열면 뚜껑이 사라진 반찬통, 기름기 때문에 누렇게 변한 용기, 그리고 크기 색깔이 제각각인 통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나요?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까워서 그냥 써요. 하지만 정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아까움의 감정이 가족의 건강을 가장 먼저 해치고 있다고요. 플라스틱 반찬통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표면이 미세하게 갈라지고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그 틈으로는 세균이 숨어들어 아무리 뜨거운 물로 씻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특히 변색되거나 냄새가 밴 용기는 이미 환경 호르몬과 유해 물질이 배어나오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즉, 그 반찬통은 음식을 보관하는 용기가 아니라 유해 물질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점검을 해볼까요? 오늘 당장 주방의 모든 반찬통을 꺼내서 햇빛 아래에 비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구분해보세요. 1. 뚜껑이 없는 통, 바로 폐기. 2. 누렇게 변색된 통, 폐기. 3. 냄새가 배이거나 스크래치가 많은 통, 폐기. 4. 투명도가 떨어지고 흐릿하게 변한 통, 폐기. 이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이미 수명이 끝난 용기입니다. 그래도 다 버리면 새로 사야 하잖아요. 이 말이 나오면 정리는 다시 멈춥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새 반찬통을 사는 게 낭비일까요? 아니면 오래된 통에 담긴 음식을 먹는 게 더 위험할까요?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지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버린 자리에 새로운 기준을 세워볼까요? 반찬통은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로 교체하세요. 냄새가 배지 않고 열에도 안전하며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같은 브랜드, 같은 시리즈로 통일하세요. 그러면 쌓아두기 쉽고 뚜껑을 찾을 때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보관 시에는 몸체 안에 뚜껑을 넣어서 보관하세요. 공간 절약과 정돈 효과가 동시에 생깁니다. 이렇게만 해도 주방의 절반이 깔끔해집니다. 싱크대 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피로감이 사라지고 요리를 할 때마다 정돈된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정리의 본질은 비움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필요한 것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방은 먹는 공간에서 살리는 공간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섯 번째 물건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고 스트레스를 쌓아 올리는 존재입니다. 책상 및 서랍 안, TV 뒤편에서 꼬이고 엉켜있는 전선과 케이블들, 이 작은 줄들이 어떻게 우리의 하루를 복잡하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엉킨 전선 속의 혼란, 언젠가 쓸지도 몰라라는 시간 도둑들. 혹시 서랍을 열었을 때 이런 장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이게 무슨 선이더라? 충전기? 프린터? 아니면 옛날 카메라? 검은 전선들이 뱀처럼 엉켜있고 그 사이에서 어댑터 하나를 찾으려다 짜증이 밀려온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흔히 이렇게 말하죠.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정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선은 필요의 상징이 아니라 미루기의 상징이라고요.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인 가정에는 무려 47개의 사용하지 않는 전선과 케이블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찾고, 풀고, 다시 묶더라. 평생 120시간 무료보름을 허비한다고 해요. 전선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집중력까지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 거피복이 벗겨진 전선이나 오래된 어댑터는 언제든 합선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플러그가 흔들리거나 접히는 부위가 딱딱하게 굳은 전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에요.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1. 모으기. 집안의 모든 전선과 어댑터를 한 곳에 모아보세요. 2. 매칭하기. 지금 사용하는 기기와 맞는 것만 남기세요. 이게 뭐였지? 싶은 순간이 온다면 그건 이미 쓸모없는 겁니다. 3. 정리하기. 남은 전선은 벨크로 타이로 깔끔하게 묶고 라벨을 붙여 용도를 적어두세요. 예, TV, HDMI, 휴대폰 C타입 충전기, 공기청정기 전원선. 4. 보관하기. 투명한 박스나 지퍼백에 종류별로 나누세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다시 엉키지 않습니다. 5. 폐기하기. 피복이 벗겨졌거나 플러그가 헐거운 것, 굳은 전선은 즉시 버리세요. 이 과정을 끝내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책상 밑이 깔끔해지고 멀티탭 주변이 단정해지면 공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눈앞이 정리되면 머릿속도 정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선 정리를 끝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하게 머리가 시원해요.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엉켜있던 전선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함께 풀린 거예요. 정리는 결국 질서의 회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혼란을 끄집어내 다시 나의 통제 안으로 가져오는 일. 그게 바로 전선 정리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책상 및 서랍 속 콘센트 주변이 조용해졌다면 그 다음은 마음의 여백을 되찾을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의외의 물건입니다. 겉보기엔 예쁘고 언젠가 다시 쓰겠다고 모아둔 그것들. 하지만 알고 보면 언젠가라는 미루기의 상징. 6번째 물건, 바로 공병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쓸 거야의 함정, 예쁘지만 무거운 공병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다 쓴 향수병, 와인 마시고 남은 병, 나중에 디퓨저로 써야지, 꽃 꽂으면 예쁘겠다 하며 모아둔 병들. 그런데 지금 그 병들은 어디에 있나요? 선반 한 구석, 베란다 상자 속, 싱크대 아래. 빛 한 줄기도 닿지 않는 곳에서 먼지만 뒤집어 쓴 채. 그냥 시간을 쌓고 있지는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건 예뻐서 버리기 아깝잖아요. 언젠가 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정리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가정에는 30개 이상의 공병이 있지만 그중 실제로 다시 활용되는 건
3% 미만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97%는 그냥 무겁게 남아있는 미뤄진 가능성이에요. 더 심각한 건 오래된 공병 안에 숨어있는 위험입니다. 화장품이나 오일 성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입구가 좁고 세척이 어려운 병은 겉보기엔 깨끗해도 내부는 이미 오염된 경우가 많아요. 결국 그 예쁜 병은 장식이 아니라 세균의 그릇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의 단계로 가볼까요? 일 한 곳에 모으기. 집안의 모든 공병을 한자리에 모아보세요. 그 양을 직접 보면 내가 이렇게 모았다고 싶을 겁니다. 이 판별하기. 변색된 병, 흠집이 난 병, 1년 이상 쓰지 않은 병은 바로 버리세요. 재활용 분리수거함으로 보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3. 남기기. 정말 다시 쓸 계획이 있다면 딱 2개만 남기세요. 그리고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당장 활용하세요. 작은 병은 양념 보관용으로, 큰 병은 꽃병으로. 4. 세척하기. 뜨거운 물과 세제로 깨끗이 씻고 베이킹소다로 냄새를 제거한 뒤 햇볕에 완전히 말려두세요. 이 4단계면 충분합니다. 언젠가 쓸 거야의 미루기가 사라지고 지금 내가 쓰는 삶으로 바뀝니다. 공병을 비우고 나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선반이 넓어지고 시야가 트이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여유의 공간이 생깁니다. 공병이란 사실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짐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가능성은 미래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행동하는 것에서 만들어집니다. 비우고 나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빈 공간에 진짜 좋아하는 향 하나, 새로운 꽃 한 송이를 놓아보세요. 그 순간 정리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공간은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손님이 오면 쓰려고, 언젠가 새 걸로 바꾸려고 아껴둔 새 수건과 이불. 그런데 그 아껴둔 마음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감정이라는 걸 아시나요? 이제 7번째 물건, 아껴둠의 역설,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껴둔다는 착각, 언젠가 쓰려고 남겨둔 새 수건과 이불. 장롱문을 열면 향긋한 새 냄새가 납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수건 세트, 결혼할 때 선물로 받은 이불, 손님 오면 쓰려고 몇 년째 그대로 둔 침구들. 보관해둔 시간이 길수록 그건 새 것이 아니라 시간에 갇힌 물건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지금 쓰긴 아깝잖아요.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아깝다는 말이 사실은 불안의 다른 이름이라고요. 지금 써버리면 다시 얻지 못할까봐. 이건 좋은 거니까 더 특별한 날에 써야지. 그렇게 우리는 오늘을 계속 미루며 살게 됩니다. 결국 아껴둔다는 건 현재의 나보다 언젠가의 나를 더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입니다. 포장 그대로 장롱에 보관된 수건과 이불은 2년이 지나면 곰팡이, 진드기, 세균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여름철엔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죠. 아무리 새 것이라도 세월 앞에서는 낡은 것이 됩니다. 이제 실천의 시간입니다. 일 꺼내기. 장롱 깊숙이 넣어둔 새 수건과 이불을 모두 꺼내세요. 그 자체로도 이미 공간의 숨통을 틔워주는 첫걸음입니다. 2. 세탁하기. 새 제품이라도 반드시 한번 세탁하세요. 제조 과정의 화학 성분을 제거하고 햇볕에 말리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3. 사용하기. 오늘부터 그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보세요. 새 이불을 덮고 자는 그 첫날 놀랍게도 잠드는 속도가 달라질 겁니다. 4. 나누기. 너무 많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부하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쓰려고 모아둔 것들이
누군가에겐 오늘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 수건을 쓰기 시작했더니 기분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세수하고 수건을 덮을 때마다 내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건 단순히 부드러움 때문이 아닙니다. 오래 미뤄뒀던 지금의 행복을 드디어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정리의 목적은 완벽한 집이 아니라 지금을 아끼는 마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언젠가라는 단어를 내려놓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새롭게 맞이하는 것. 새 수건 하나를 꺼내는 순간 그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선택이 됩니다. 이제 7번째 물건까지 비웠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훨씬 숨쉬기 쉬워졌고 마음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8번째 물건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정신을 가장 크게 짓누르고 있는 존재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책상 위와 서랍 속 그리고 마음 한켠을 끊임없이 어지럽히는 그것. 바로 오래된 영수증과 서류철, 그리고 언젠가 정리해야지 하며 쌓아둔 종이의 산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창의력을 맡고 있던 종이의 정체,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 산 생각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짐. 혹시 책상이나 서랍을 열 때마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렇게 쌓아둔 영수증, 청구서, 각종 안내문, 병원 기록지들이 이제는 서류철도 감당 못할 만큼 불어나 있지 않나요? 정리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집이 복잡한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요. 책상 위의 종이들이 그 사람의 머릿속 상태를 닮아 있다. 그 말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할수록 서류는 쌓이고 서류가 쌓일수록 생각은 더 복잡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시각적으로 어수선한 공간에 있는 사람은 창의력이 4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눈앞의 혼란이 뇌의 전전두엽을 끊임없이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때문이죠. 즉, 이 종이 더미들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우리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갉아먹는 괴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또 다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험정보, 심지어 도장이나 서명까지 그대로 남은 서류들이 그냥 서랍 속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나요? 그건 마치 현관문을 열어둔 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서류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단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일 모으기. 집안의 모든 서류를 한 곳으로 모으세요. 이 분류하기. 날짜 순으로 쭉 펼쳐놓고 5년 이상 된 서류는 무조건 버리세요. 개인의 경우 법적으로 보관 의무가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3. 파쇄하기. 주민번호, 계좌번호, 의료정보가 있는 서류는 반드시 파쇄하거나 세로로 찢은 뒤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찢어서 버리세요. 4. 정리하기. 남겨야 할 문서는 투명 파일에 4분류로 나누세요. 의료, 보험, 자산, 보증서, 단순하게 해야 오래갑니다. 5. 디지털화하기. 정말 중요한 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클라우드나 외장하드에 보관하세요. 검색도 쉽고 잃어버릴 위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정리하고 나면 그 자리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책상 위 공간이 넓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무엇보다 생각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디어가 다시 떠올라요. 집이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비워진 공간에서 창의력을 회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8번째 문까지 모두 열었습니다. 약통 속의 불안, 현관 옆 봉지의 결핍,
서랍 속 전자기기의 미련, 주방 반찬통의 습관, 엉킨 전선의 혼란, 쌓인 공병의 미루기, 장롱 속 아껴둔 수건의 아쉬움, 그리고 마지막 종이의 짐까지. 이 8가지를 비웠다면 집은 물론 마음의 통로까지 환히 열렸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단순한 정리를 넘어 삶의 철학이 바뀌는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나를 다시 시작하는 일. 한 달 전만 해도 여러분의 집은 어쩌면 조금 숨막히는 공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들, 불안, 미련, 아까움, 그리고 언젠가라는 말이 벽처럼 쌓여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 벽의 한쪽이 조금은 무너졌을 겁니다. 약통 속 불안을 정리하고 현관의 봉지 더미를 비우고 서랍에 전자기기를 내보내면서 여러분은 단지 공간을 치운 게 아니라 자기 삶을 되찾는 연습을 하신 겁니다. 정리는 단순히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이건 정말 내게 필요한가? 이 물건이 내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가?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겁니다. 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니까요. 우리가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그 안에는 집의 공기, 사람의 기분,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깃듭니다. 실제로 정리를 시작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넓어졌어요. 이제는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사니까요. 이 말 속에 정리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정리란 완벽한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삶의 무게를 찾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단 8일만 하루에 한 가지씩 정리해 보세요. 1일차 약통, 2일차 비닐봉지, 3일차 전자기기, 4일차 반찬통, 5일차 전선, 6일차 공병, 7일차 세수건과 이불, 8일차 서류.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작게 시작하되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공간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새로워집니다. 정리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행복이 들어옵니다. 무언가를 정리할 때마다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금 더 좋은 나를 위해 공간을 만드는 중이야.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영상의 첫 장면이 떠오를 때쯤이면 이 말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나를 다시 시작하는 일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집과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정돈될 때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